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금융과 에너지 업종을 누구보다 쉽게 알려주는 데이언 멘토 권혁철입니다. 오늘 한국금융지주라는 기업 리뷰해보도록 할 텐데요. 한국금융지주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금융지주사로 여러 종속회사를 거느리고 있는 회사이죠. 그리고 사실 다른 금융사들과도 마찬가지로 시장에서 저평가를 받으면서 이 기업 밸류 프로그램에 대한 모멘텀을 가지고 상승을 한 바가 있었었는데요. 그런데 지금 현재 이 금융 지지사를 막론하고 모든 금융사들이 기업 밸류의 모멘텀으로 상승했었던 상승분을 반납할 가능성이 생겼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부동산 PF 관련 이슈인데요. 지금 정부, 그러니까 이 금융당국에서는 부동산 PF를 정상화시키기 위한 정책들이 하나둘씩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정책들이 사실상 이 금융사들에겐 충격으로 다가올 가능성이 있죠. 이 부분 여러분들과 함께 확인해 보면서 천천히 얘기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시작하기 전에 저희 데이업에 오시면은 모든 종목들을 커버해 드리고 있으니까 찾아와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고, 제 영상도 끝까지 지켜봐 주시면서 댓글로 궁금하신 것들 남겨주시면은 다음 영상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한국금융지주 바로 보도록 할게요. 일단 한국금융지주 같은 경우는 금융지주사로 여러 종속회사를 거느리고 있죠. 한국투자금융, 그리고 투자증권, 신탁, 등등등 가지고 있는 상황인데, 재무제표를 좀 짧게 살펴보자면 한국금융지주는 지금 PBR이 0.45배, 그리고 BPS가 13만 6,785원으로 시장에서 저평가를 받고 있었다라는 사실 좀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 기업 밸류 프로그램의 모멘텀을 가지고 상승을 한 바가 있었었는데요. 이 기업 밸류 프로그램 같은 경우 제가 전에 영상에서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세제 혜택에 대한 내용이다. 그래서 이 여당과 야당의 합의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일단 아무튼 현재 금융권들이 기업 밸류업의 모멘텀에 힘입어서 어느 정도의 상승을 보여줬었는데, 이 상승분을 반납할 가능성이 있는 이슈가 나왔습니다. 바로 부동산 PF 관련 이슈인데요. 현재 금융당국에서는 이 부동산 PF 사태 해결을 위해서 부동산 PF에 돈을 넣는 은행이나 이 보험사에게 증권사도 마찬가지고요, 당근을 준다라고 한답니다. 현재 유력한 방안은 신디케이트론, 즉 공동대출과 같은 공동융자 방식과 부동산 PF 펀드 공동 조성이라고 하는데요. 세제 혜택도 거론이 되면서 금융사들에게 이 부동산 PF 사업장을 인수하면서 발생하고 있는 취득세까지 감면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고 한답니다. 일단 다수 금융사가 참여를 하면서 개별 금융사들의 부담을 낮춰주겠다는 전략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그런데 사실 이러한 전략 자체가 이 금융사들에게는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기업 밸류 프로그램에서 상승했었던 금융사들이 다시금 얼어붙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건데요. 이 다음 기사를 보시면은 부동산 PF 정리 대상이 최대 23조 원이라고 하죠. 그런데 사실상 이 PF 전체 시장이 230조 원 규모인 점을 좀 감안을 한다면, 이 정리를 하면 할수록 이 금액이 커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커지면서 이 시행사, 그리고 다음으로 건설사, 다음으로 금융권, 이렇게 도미노 충격을 올 가능성이 있는데요. 일단적으로 이 금융당국에서는 PF 사업장을 4등급으로 세분화시킨 이후에 사업성이 부족한 사업장을 과감하게 퇴출시키겠다는 전략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퇴출시키면서 회생이나 도산 절차를 진행을 하거나 법원의 경매, 공매 리스트를 꾸리겠다는 건데요. 경공매를 통해서도 이 부실 사업장이 정리가 되지 않는다면 이 부동산 PF 펀드나 신디케이트론을 동원을 한다라고 한답니다. 사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 부동산 PF 펀드나 신디케이트론 같은 경우는 공동 융자 방식, 그러니까 모든 금융사들의 돈을 모아서 이 부동산 PF를 해결하겠다는 건데요. 일단 금융사들의 신규 자금 투입을 유도하기 위해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는 이 방안을 검토 중이긴 하지만, 지금 사실 현재 고금리 상황이 길어지고 있고, 아무리 정부에서 부동산 대책을 내세운다라고 해도 현재 부동산 경기가 살아나고 있지 않는 만큼 금융사들에게는 신규 자금을 투입하기엔 상당히 부담스럽게 작용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 금융당국에서 신규 자금 투입을 독려, 그리고 강제한다면 규제 산업인 금융사들은 어쩔 수 없이 자금을 투입이 되어야 될 것이고, 그렇다면 2분기, 그를 넘어서 3분기, 4분기, 올해 한 해 동안 막대한 충당금이 발생하면서 실적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당연하게도 주가에 큰 충격으로 다가올 가능성도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정부와 이 금융당국에서 부동산 PF 대책을 어떻게 자세하게 발표할 것인지, 그리고 충당금 이슈에 대해서 금융사들을 어떻게 달랠지에 대한 내용, 이 부분 상당히 중요한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이슈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좀 살펴보는 것이 상당한 중요 투자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이슈가 나온다라고 한다면 제가 바로 영상 제작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차트 보면서 마무리 설명 짓도록 할게요. 일단 한국 금융지주의 차트를 보시면 아무래도 이 금융사이다 보니까 금융테마 형성이라든지 아니면은 호실적 기대감이 모멘텀으로 작용을 하면서 주가 변동성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지금 최근 2월부터 시작한 이 기업 밸류 정책 이슈로 상당한 상승을 이끌어낸 바가 있었죠. 그런데 2월 26일에 1차 세미나가 발표가 되었었는데 사실 1차 세미나 내용이 상당히 실망스러운 내용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3% 정도 하락한 모습을 보실 수가 있겠고, 그 이후에 5월 2일이죠. 5월 2일도 마찬가지로 2차 세미나가 열렸었는데 사실 이때도 이 세제 혜택에 대한 부분이 나왔어야 됐지만 세제 혜택에 대한 내용들이 빠져 있었다 보니까 상당히 실망스러운 내용들 때문에 한 5% 정도 하락한 모습을 좀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한국금융지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호실적 기대감을 모멘텀으로 작용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1분기 실적 발표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한 기대감으로 상승했었던 모습을 보이고 있고, 지금 지지라인 같은 경우 제가 미리 선을 그어놨는데요. 10일 이평선 부분이 좀 보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과거에도 이 부분을 좀 지지해 주면서 상승한 바가 있었는데요. 그래서 이 부분을 지지하면서 상승을 할지 그 부분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 그 2분기 실적 악화, 이 충당금 이슈로 인해서 하락할 가능성, 이 부분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부분을 좀 지지가 안 된다라고 한다면 리스크적인 관리는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상승을 한다라고 한다면 어떠한 모멘텀을 가지고 있을까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그래도 아직까지는 이 기업 밸류 정책에 대한 이슈 좀 살아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라고 한다면은 사실상 이 기업 밸류 프로그램 같은 경우 여당과 야당의 합의가 1차적으로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당과 야당의 합의가 된다고 해도 이 법 개정, 그러니까 세법 개정을 하려면 상당한 기간이 걸리겠죠. 그래서 상당한 기간이 걸리는 만큼 이 기업 밸류 프로그램에 대한 모멘텀이 살아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승의 모멘텀 살아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이 상승을 한다라고 해도 사실상 한국금융지주 같은 경우 21년도 때부터 상당한 하락을 좀 거친 바가 있었죠. 그래서 이 상승 시마다 이 차익 실현 매물이라든지 아니면 원금 보전 매물이 나올 가능성, 이 부분 염두에 두시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그리고 말씀드린 내용과 차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제 개인적인 견해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주관적인 견해가 투자를 하여 현명한 선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지금까지 멘토 권혁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